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양한 채널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러한 주제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공론화하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은 요즘에 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문호동 유임금,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문호동 무임금해라. 네, 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을 이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회가 요즘에 계속 원 구성도 하지 않고 매일 1억 원씩 돈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세비 30억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사실상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 1200만 원씩 1년에 1억 5,400을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일도 안 하고, 네,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세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국회에서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임금 무노동, 네, 무임금 무노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 80%, 82%는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국회에서는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이 양심이 없는 자들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5월의 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를 메인으로 해서 지금 방송을 전개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공론화해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금리 문제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는데 뭐 윤 대통령이 오늘 뭐 이렇게 대책을 세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할 텐데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뭐 또 의미 없는 소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참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국민을 항상 외면하고 있어요. 그게
현대 우리 그 정치의 아주 그 민낯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국민 동의 청원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국민 동의 청원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뭐 국민 동의 청원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네,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 폐지하라라는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11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국회의원 면책 특권, 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폐지, 네, 여기 1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네, 국회의원 네, 면책 특권, 불체포 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폐지하라라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메시지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분수님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참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민은 한 달 쉬면 있던 병도 없어질 텐데요. 네, 국회의원들은 좋겠네요. 비건님이 MBPA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참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지금 뭐 30억의 세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힌 일이고요.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시행하라. 네, 이거 우리가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1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5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계속 목소리 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100명 네, 100명 축소.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네, 이것도 지금 1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 참 이거 문제 많아요. 네, 100명 축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시키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박찬희님, 네, 그리고 보이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네, 양호장 무선 알림장치님,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수연님 화이팅 이렇게 생활정치학교 채널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이거 계속 국민동의 청원해 주시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하라 이거 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이거 뭐 계속 해야죠. 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부정선거 특검이 반드시 부정선거 특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에 뭐 서해 공무원 그리고 어민 북송, 강제 북송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 특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특검. 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제가 여기 링크 걸어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국민동의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이게 이제 지금 9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9명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9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국민 투표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단 말이죠. 당연히 국민이 국회의원 탄핵할 수도 있고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국민 주권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못할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두려울 게 없을 텐데요.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1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에 대해서 1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4명이 동의해 주셨네요. 14명. 네,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으니까 부정선거, 부실선거, 불법선거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를 폐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그 선관위 위원장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대법관이 맡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구도 처벌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자동차세 폐지해라 이거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는데요. 네, 1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폐지.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 1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는데요. 그리고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냅니다. 기름 넣을 때도 세금이 무려 47.4%가 세금입니다. 네, 주차할 때도 주차비를 내는데 또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으로서 이거 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또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세 연체가 되게 많아서 자동차를 견인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당해도 너무 당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세 연체가 자동차세 연체 때문에 뭐 이렇게 차량들을 견인해 가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세 때문에 이 서민들이
자동차가 막 견인돼 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판단. 네,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옳지 않은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정치인들이 자동차세 내 그러면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동차세가 매기는 게 과연 옳은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우리가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 문제는 사실상 이 뭐 체납 차량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을 한다 뭐 이러면서 서 있는 자동차에다가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자동차들에게 견인을 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 납세를 이게 지금 이게 공정한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계속 이 자동차세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만 세금 내고 국민들만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그래서 이 참 심각한 저는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방송에서는 계속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을 범죄자들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몰아가기 전에 자동차세가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게 자동차를 살 때 계속 세금을 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네, 국민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게 옳은가 이러한 뭔가 회의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범죄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자동차세 안 내는 거는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세금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냐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 의견은 묻지 않고.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이 방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고 견인 조치도 이뤄졌는데요. 차량 추적이 어려운 일명 대포 차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체납 정보가 뜹니다. 과태료는 더 나쁜 걸로 보이고요. 자동차세가 두 건이래요.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찾아낸 뒤 바로 번호판을 압수합니다. 번호판은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까먹고 그게 아니라 세원사 여유가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등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쌓여있는 번호판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이미 폐업 신고가 된 법인 소유 차량입니다. 일명 대포차입니다. 스타렉스 차량 지금 차주분 되시나요? 폐업 법인 차량인데 이 차량은 지금 운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점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인도를 할 거예요. 차량은 곧바로 견인 조치됩니다. 보통 법인이 폐업을 하면 대포차라고 추정을 하는데
통행료도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의무보험도 안 들고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500억 원으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12만 대에 달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자동차세도 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생계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리고 등록 시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내고요. 기름 넣을 때 세금이 47.4%가 세금입니다. 주차할 때도 주차비를 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안 들면은 이거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자동차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진짜 어제 한 분이 GDP 증상카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세금을 이 생산자 부가가치세 12% 그리고 소비자 부가가치세 10%에서 22%로 다 통합하고 모든 세금을 다 폐지해버리고 4대 연금도 폐지하고 그리고 GDP 증상 카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제2경제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게 와닿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혁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살 때 개별 소비세, 뭐 부가가치세, 교육세 내고 또 자동차 기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뭐 환경 부담세라든지 각종 세에서 세금이 47.4%를 세금을 걷어가고 주차할 때마다 주차비 내게 하고 책임보험 들지 않으면 과태료에서 의무 책임보험 해갖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뭐 돈을 입을 거 안 입고 그리고 놀러 갈 거 안 놀러 가고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국민들이 집 하나 마련해 놓으면은 상속세니 증여세니 해갖고 다 뺏어가고 아니 모든 세금을 다 낸 돈이에요. 그 돈은 모든 세금을 다 낸 돈인데 거기다가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가지고 이 지금 뭐 번호판 압수해가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견인해 가는데 이거 진짜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담배세, 술세, 네, 정원철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이놈들이 마음대로 막 세금을 막 물려놓고 자기들은 국민들한테는 계속 세금 내라 그래놓고 자기들은 정당 보조금 500억씩 배당금 받아가고 일도 안 하고 1억 5,400억을 가져가고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정당의원들이에요. 정당의원들.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의원이다. 빨리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우리 방송을 봤는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의원이다. 이렇게 해갖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당의원이죠. 그 정당에서 월급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 우리가 월급 주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당 의원이지 국민의 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다 무소속이어야 됩니다. 무소속. 그래서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자, 깨우친 자가 돼야 돼요. 깨우친 자. 그리고 눈을 뜬 자가 돼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
증여했더니 증여세 내라. 안 내면은 뭐라 그러면 가중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하루에 뭐 0.025%씩 계속 이자를 가산세를 계속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깡패놈들인지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세금 막 만들어버리고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은 그냥 지원금을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배당금. 그래서 정당 배당금 해가지고 1년에 500억을 자기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또 1,500억을 선거 전에 또 선거 배당금을 가져가고, 예? 그리고 또 선거 끝나면은 선거 보전 배당금을 또 6천억을 또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이게 아주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제가 방송할 때 흥분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제가 다짐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건강에 좋지 않아가지고. 근데도 계속 방송할 때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야 돼요. 빨리 깨우쳐가지고 저 부패한 기득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공작, 지금 요즘에 북한의 공작이 많죠. 국민 주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대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접근해가지고 국민 주권 얘기하면서 뭐 미국 비판만 하고, 미국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찬양을 하고 있어. 북한 찬양. 뭐 연방제 통일 얘기하고 아주 그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공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반공주의자에다가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이 북한 공산당과 저 중국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서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국민 주권을 얘기하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인민 주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공산당 주권 국가죠. 그래서 공산당 국가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이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봤을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국민 권익금,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나 국민 배당금, 국민 주식, 국민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당연히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자동차세 폐지하라, 이거 국민동의청원하고 있는데요. 1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죄인이 돼가지고 도망다니고 번호판 뜯기고 차량 견인해가고 여기에 당할 문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거 폐지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동의청원하고 있어요. 2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산세 폐지 2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모든 세금을 다 낸 거예요. 모든 세금을 다 내고 돈을 아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노후 준비하겠다라고 상가 하나 조그만 거 마련을 했다든지, 또는 주택 하나 조그만 거 마련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또 재산세로 뜯어가는 거예요. 재산세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구입 시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리고 이 구입을 위해 번 돈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 모든 세금을 내고 아껴서 구입을 했는데 다시 보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삼중과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 재산세 폐지해야 된다. 당연하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무슨 놈의 재산세에다가 거기에다가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거 다 폐지해야 돼요. 이 공산주의 냄새 나는 것들, 또 저 사유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국가가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분명하게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잠재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자동차세 체납했다 그래가지고 번호판 떼가고 차량을 막 견인해가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당연한 것처럼 무슨 애국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이 저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들이 맞는가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자동차세 이것도 말이 안 되네. 우리가 지금 자동차 하나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보유했다고 보유세를 내라? 그리고 재산세를 내라? 또 증여세, 뭐 상속세를 내라? 이 말이 되는가? 결국에는 이제 삼성이나 이런 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다 넘어가야지 그때도 정신 못 차려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기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결국에는 자국민을 노비로 삼아서 낙인을 찍고 사고 팔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10,000명이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잘려나갔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혁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동학 농민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부패한 기득권들 모가지를 진짜 단두대에서 다 쳐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은 대한민국이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겁니다. 국민들을 아주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네들이 못 막으니까 결국에는 청나라를 들어오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외세에 의해서 제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봉중 장군이 사지가 찢겨 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거 진짜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지금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한 다음에 악법을 만들고 합법적인 횡령을 자행한 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인생을 초월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다 잡아다가 분명하게 소환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진짜 이 대한민국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 5%의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95%의 고열을 빨아먹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대혁명을 통하여 황제부터 해가지고 황후 모가지가 다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만 명이. 그리고 나서 이 프랑스는 국민의 나라가 된 거예요. 국민의 나라. 아직도 무슨 독재 찬양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파가 돼가지고 저 공산당 세력들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스스로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 주권이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보안법과 더불어서 국제간첩 제재법을 통해서 중국 간첩들을 잡아내고 또 이 외국인 간첩들을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 국가로 강력하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홍익 이념을 가지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류적 세계적 기여를 해야 한다. 그게 저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문호동 무임금을 솔선수범하면 좋겠는데 이게 솔선수범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원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이들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국회가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황이고, 그러면서 자기들 욕심만 내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이 깊어지는 것은 아랑곳도 안 하고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리고 매달 12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 거죠. 일도 안 하면서. 국민들이 이거 분통을 터트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문호동 무임금 이거 적용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월 1285만 원 1년에 1억 5,426만 원을 가져갑니다. 매일 하루에 42만 원꼴인데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면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에요, 신. 네, 이들은 신입니다. 국회의원은 신이에요, 신. 네, 국회의원은 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일반 국민들은 일 안 하면 월급 못 받아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을 안 해도 그냥 계속해서 월급이 나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의 문호동 무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100명 축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부정선거 특검, 네,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자동차세 폐지, 재산세 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우리나라 그 정황들이 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이자가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가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뭐 달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명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물가를 잡는다. 근데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원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자만 계속 올리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서민 계층들 또 중산층 아주 그 중산층 중에 상위 말고 중위 하위 중산층들이 그냥 마구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정황인 거죠. 그러니까 30대 조윤아양 부모가 이 자영업 하다가 어떻게 버팁니까? 자영업. 그때 코로나 상황 3년 전 상황으로 보세요. 정부는 그냥 죽든 말든 그냥 계속해서 정치 방역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또 주식 투자 열풍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있죠. 또 코인 열풍 만드는 세력에 의해서 또 코인에 길이 없으니까 코인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사례오 자살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월 1200만 원을 따박따박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양심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이거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 왜 양심이 이렇게 없을까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거 적용시켜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도 안 하는 자들 완전히 이거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자기들이 신이니까 일도 안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임금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는 유럽의 벨기에는요 상습 불출석 시에는 월급의 40%를 삭감하고요. 스웨덴은 결근 시에 급여 지급을 금지해버립니다. 프랑스는 의원직 제명이라는 강수를 두는 국가들도 제법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제명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는 상습 불출석 시에는 월급의 40%를 삭감하고 스웨덴은 결근 시에 급여 지급을 금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 주권이 살아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포르투갈, 인도, 터키, 호주, 스리랑카 일정 기간 결석 시에는 의원직을 제명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만도 못한 거야. 스리랑카가 일정 기간 결석 시에는 의원직을 제명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인도, 터키, 호주, 스리랑카 국민 주권이 살아있고 영국은 국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원을 해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나라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스리랑카를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스리랑카, 호주, 터키, 인도, 포르투갈은
일정 기간 결석 시에 의원직을 제명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명해 버린다. 이게 주권이 있는 국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도 관심도 없어. 그냥 국회의원들이 1억 5,400을 일도 안 하고 써도 관심도 없고, 또 500억이라는 돈을 정당 보조금으로 가져가도, 또 1,500억을 선거 보조금으로 가져가도, 6천억을 선거 보조금으로 가져가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들까지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못 산다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스리랑카가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대통령궁이 장악되고 국회의원들 일정 기간 출석 안 하면은 제명해 버린대잖아요. 제명. 그 정도 돼야죠.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빈님, 글로벌교육TV에 전수조사에서 전부 회수하고 관련자들 모두 3족을 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네. 네, 양어장 무선 알림장치님, 교수님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건데요. 저도 항상 모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노예정신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양어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어장들의 여건이 열악하여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농업인들의 스마트 사업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 현실입니다. 농업인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엄청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니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주 같은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국민권익금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GDP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현진님, 네, 깨닫기, 깨어나기, 깨어있기가 중요합니다. 네, 깨닫기, 그 다음에 깨어나기, 깨어있기.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깨닫기, 깨어나기, 그 다음에 깨어있기.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현진님이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깨닫기, 깨어나기, 그 다음에 깨어있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효수님, 국회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네, 미남님, 네, 자세히 알아보니까 국회의원 각종 수당도 다 합치면 1억이 넘네. 1억 5,400이라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연봉이 결국에는 저 후원금이 1억 5천에서 3억을 받습니다. 네, 미남님이 바른정치 채널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들에게 진짜 아주 그냥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아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양심이 없는 자들. 그래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네, 이게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이 국회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하고 9명의 보좌관들은 뭐 할까요? 9명의 보좌관 월급도 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사무실비 주고 기름값도 줘야 되고, 예, 또 차량 유지비도 줘야 되고, 예, 각종 특권들도 우리가 누리게끔 해줘야 돼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국민 82%가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82%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82%가 지금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한다 하는데도 절대 안 하죠. 이들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동의청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국민동의청원, 저희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러한 부분들 계속 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뭐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이 국회의원들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해외 나가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최저임금 올릴 때는 좋았는데 외식비 줄인 사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최저임금 폐지해버리고, 윤 대통령이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최저임금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유수당 폐지해버리고 국민 권익금을 주면 돼요. 국민 권익금. 그래서 기본소득, 그리고 국민 배당금, 국민주 같은 이러한 기본 우리가 국민 권익금,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를.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빚 문제 때문에 대규모 빚 탕감, 여기 이제 뭐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자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값 문제예요. 지금 서민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국민 배당금이나 기본소득이나 또 국민주 같은 국민 권익금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지금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을 하고 이것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들 빚 대책을 세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 서민 경제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2의 경제혁명,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론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변종이 또 시작된다 이러고 있죠. 또 슈퍼 박테리아가 등장하고 있다. 인간이 결국에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인간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욕심과 이기심이 집단 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욕심과 이기심이 집단 심리가 된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득실득실하고
정치권, 뭐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다 그냥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의 편에 서지 않고 욕심과 이기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지금 한쪽에서는 폭염이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지금 빙하가 녹고 한쪽에서는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이기심이 하늘 끝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코로나가 환경오염 때문에 나왔다. 뭐 기후변화 때문에 나왔다. 과도한 육식 섭취로 인해서 나왔다. 과밀화로 인해서 나왔다. 말은 많아요. 그런데 해결할 생각은 없어.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이기심이 이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심을 다시 되살리고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헌금해라 헌금해라 헌금해서 성전을 짓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무슨 세력, 종교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유럽의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 종교가 얼마나 이 종교가 세력화되고 종교가 권력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성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다툼을 벌리면서 얼마나 많은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왔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난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깨달아야 돼. 먼저 깨닫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고 깨어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국민 주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력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자가 올라갈수록 강력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카드 빚을 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고 또 살해범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비례해가지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함께 국민 동의 청원도 하고 힘을 함께 모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또 오늘도 네, 아주 땀이 그냥 많이 나네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